통합당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는데 먼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네, 신군부 시절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했고요. 특히 5.18 망언이 있었죠. 한국당이었던 시절 몇몇 의원들의 그 망언에 대해서도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 사실 계속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해 때에도 전남 구례를 민주당보다 더 먼저 찾는 등 호남과의 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은 조금 떨떠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무릎 꿇는다고 다냐, 뭐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떨떠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민심을 일부 좀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보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행보라든지 아니면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마치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에 의해서 네. 일어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쁘니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공당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무릎을 꿇었으니까 좀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 한번 했다고. 우리가 일본의 총리 가운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과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다시 과거의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의 현 총리나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사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광주 문제도 마찬가지죠. 노태우 씨의 아들 장남은 기자들 없어도요. 수차례 광주 민주화운동의 묘지를 참배한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죠.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에요. 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진정성의 면에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김종인 대표가 개인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통합당이 노재현 씨의 그런 사례를 따라서 네.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당에서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주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광주에서는 그나마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또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광주 많이 갔었습니다. 네. 또 지금 다른 당을 옮기러 가지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충분히 광주의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은행을 그냥 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본인은 지난 민주당 대표도 했는데 당이 문제예요. 당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박정희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당 7일까지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파괴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통합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지지율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당이 조용해요.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지금 소란스러우면서 지지율 까먹고 있는데 통합당은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사 효과를 누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모습은 네. 그래도 적어도 통합당의 대표 이름으로 위원장의 이름으로는 저는 건강하게 볼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정말로 통합당이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란을 벌이지 않을 만큼 진정성이 있는 당 혁신을 나가기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눈도로가 크게 떠올 것 같은데 이와에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지난 총선에서 광주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게 됐던 거죠. 당에서 총선 선을 성찰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때 광주의 이 영혼들에게 막말을 했던, 폄훼했던 그런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징계해야죠. 네. 이거는 법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법적인 징계 못해요. 정치적인 징계를 하는 게 왜?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원권 5년 정지, 영구 정지. 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정 의원들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두 눈 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광주에 뭐 이런저런 단체를 폄훼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많이는 하지 말고 한 20년 당원권 정지하면은 광주에서도 정말 바뀌네. 바뀔 것 같아야 할 것 같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말이 아니라 제도보다 더한 것은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 여기에 대한 정말 당 차원의 더 중징계가 있어야만 진정성을 일단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자체의 체질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일까요?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좀 연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보궐선거 때까지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뭐 일단 본인은 그 대선 주자, 원래 원했던 시기는 이제 대선 주자군을 내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값 높이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이제 대폭 향상하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슬슬 이제 몸값 높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에서 이제 아마 이제 킹메이커로 이제 아마 전환을 할 겁니다. 근데 당 안에 있으면서 킹메이커 할 수도 있지만 또 당 외곽에 있으면서 킹메이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것이 자신의 이제 몸값을 높이느냐 이건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는 다음 대선 때까지는 저는 통합당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자리나 또는 그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때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은 노련한,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거기에 민정당 시절에서 비례대표만 몇 번,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박근혜, 더 뒤에서 문재인, 또 이번에 그 황교안 비대위원장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살아남은 이유가 저는 그런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번에 이런 행보들은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이 문제죠.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계속한다. 당대표 계속 해주세요. 이왕이면 대선 후보 대체제에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제1야당은 뭐가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더더욱이 내년 4월 임기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 임기가 내년 4월인데 좀 더 가까이 하는 순간에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임기 선을 그은 것인데 앞으로 상황에서는 당이 이제는 자식력을 가지고 내년 재보선 이후에 대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더 관건이지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이후의 행보는 당에 달려있다. 당이 그냥 아무 힘도 없으면 김종인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당에 힘이 있으면 내년 4월 물러나더라도 더 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당의 자식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통합당이 변화할 수 있을지 이 지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